10년이란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바쁘게만 살아온 제게 인도는 또 무엇을 느끼게 하고 가르쳐 줄까요? 인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자이살메르까지 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델리에서 조둑부르를 거쳐 자이살메르까지 기차와 버스로 꼬박 12시간 이상을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멀리까지 오는 한국 여행객들도 꽤 많은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자이살메르 가요. 제설메르 가요? 네. 좋아요? 조ਧ푸르 좋아요? 한국말 잘하는데요. 이름이 뭐요? 이름 별남이에요. 별남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까말. 예. 조둑부르에서 자이살메르 가는 버스 티켓. 이곳을 찾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닌 듯 했습니다. 티켓 하나 들고 길을 떠나는 제가 염려스러웠는지 몇 표소의 직원은 친절하게 자리까지 안내해주고 자이살메르를 소개해줄 괜찮은 친구까지 소개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자이살메르라는 이름은 자이사르의 오아시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사막의 왕국이었음을 이름에서부터 짐작해 하는 대목이죠. 12세기 동서무역 교역로에 건설된 덕분에 한때 비단, 향료 등의 무역으로 번성한 적이 있었지만 18세기 이후 해상 교역로가 개발되면서 급속도로 쇠퇴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이살메르에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5시간을 더 가야 하는 상황에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간이 휴게소는 제게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비록 버스에 내리지도 못하고 창문 너머로 산 먹을거리들이지만요. 예전에 자이살메르를 못 갔었어요. 이 사막 입구까지만 가보고. 근데 이번에 약간 꼭 가보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의지를 한번 표명을 한 건데 설렘이 커요.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어디를 가나 12시간 이상 차를 타야 하는 인도 여행.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자이살메르에 도착했습니다. 꼬박 12시간이 걸렸네요. Good, thank you. 델리 숙소에서 아침 10시에 나왔거든요. 지금 한 9시 좀 넘었나요? 해가 인도가 넓은 건 알지만 이동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늦었으니 호텔로 먼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 이런. 제가 몰라. You know Titanic stuff? I'm one of Titanic. Believe me, I'm one of Titanic. 오케이. 다 간다고 하니까 잠깐만. Free taxi. Free taxi? Free taxi for Titanic restaurant. 좋아요, 레스토랑 타이타닉. 어느 나라에나 호객꾼들이야 있기 마련이지만 인도 호객꾼들 간의 흥정은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 호텔의 주인이라고까지 하며 여행객의 발목을 사로잡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찾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조둑부르 매표소 친구가 소개해준 가이드도 만났고요. You're from?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I heard that you about you. I just waiting for you. I don't know when you come. अच्छा. 계속 기다렸어. 언제 와요? 모르겠어. You speak Korean, huh? 한국어 잘해요.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와요. 그래서 무슬림 2% 한국 사람 와요. 그래서 한국말 잘해요. 여기 한국 사람이 많은데요? 여행객한테 배웠어요? 네, 맞아요. 사막 위에 세워진 황금 도시 자이살메르. 그 유명세가 한국에까지 전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 역시 상당히 많아졌다고들 합니다. 자이살메르에서 만나게 될 인도의 또 다른 모습.
그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전 여행의 피로를 풀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자이살메르에서의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황금도시 자이살메르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라자스탄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요새도시 자이살메르. 중심부의 소순성은 노란색 사암으로 지어졌는데 햇빛이 비치면 마치 금처럼 빛난다 하여 황금요새, 황금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성 안에는 자이살메르 도시 인구의 4분의 1이 실제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천년이란 시간이 지났건만 성의 모습도 또 사는 사람들도 그 모습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느낌을 줍니다. 자이살메르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인도에서 보았던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와, 밖에서 볼 때랑 엄청 다르네. 이 황금 요새를 기반으로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자이살메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유물들의 아름다움은 카메라에 모두 담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Maharaja make this fort for people. So around Jaisalmer fort there's all dunes. So Maharaja make for people. Now Maharaja live outside, so now people making shops inside, hotel, restaurants, growing more. 천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옛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자이살메르 황금 요새. 달라진 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네요. 일반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딱 그것도 쇠창살로 저렇게 막아놓으니까 좀 측은지심이라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저기는 우리의 뭐 지도자다 그렇게 해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걸 지켜보려는 그런 이미지도 좀 드는 것 같아, 저걸 보니까. 자이살메르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옛날 왕과 귀족들이 살던 황금 요새는 상인들로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천년 전 아시아 사막 대상들의 주요 기착지였던 자이살메르. 천년 전의 영광과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 지금도 이곳엔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찬란하게 번성했던 역사와 몰락과 쇠퇴의 역사. 그 흥망성쇠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이살메르 이야기는 어쩌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황금 요새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자이살메르 남동쪽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사막지대이다 보니 물만큼 귀한 것은 없었겠죠. 그래서 빗물을 막아 만든 이 인공호수는 이곳 사람들에겐 신성한 그 무엇이었다고 합니다. 호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곳이 사막지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호수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데요. 빵 조각이며 과자 부스러기들을 연실은 호수로 던집니다. 와, 세상에 이런 메기떼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체 호수 안에 얼마나 많은 메기떼들이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호수를 귀하게 여기는 이곳 사람들은 이 메기들까지 신성하게 여겨 잡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먹이까지 주며 복을 빌기도 합니다. Every morning and evening people come to give feed to the catfish. They think that if we give always, good karma will come. So people give. So people believe this is holy lake, holy fishes. 오! 아, 징그러워. 저도 이번 여행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그리고 이곳 자이살메르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며 메기들에게 먹이를 던져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제 정서에는 이 메기떼들이 신성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네요. 메기가 많다 그래서 그냥 메기 많겠지 하고 생각하고 왔지. 아, 이건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인데. 아, 진짜 인도는 뭐든지 많긴 많네. 사막 위에 찬란한 문명을 세우고 역사를 기록한 자이살메르. 이곳에 울려 퍼지는 인도 전통 음악이 시간을 초월해 우리를 1000년 전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연주자 하리스 씨는 벌써 10년 넘게 이곳에서 연주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What's the name of this institute? Ravan Hatha. 라온 하타. This is make to hand for this instrument, tradition this instrument. From Ravan Hatha. That's bamboo. 범부. It's bamboo, actually coconut. Goat skin. 수작업으로 만든 라운 하다를 여행객들에게 팔고 있다는 하리스 씨. 3대째 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활이 지날 때마다 울리는 소리의 떨림. 마치 우리의 해금 소리와 비슷하죠? 음악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서, 그리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곤 하죠.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자이살메르의 이야기가 음악을 타고 흐릅니다. 천년의 도시 자이살메르. 비록 찬란하고 화려했던 영광은 그 빛을 잃었으나 이곳을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한이 서린 그런 선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왕국을 만들고 또 지켜온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곳 자이살메르 곳곳에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고 또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는데요. 거대한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의 무덤, 바라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무덤이라기보다는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찾은 이날은 브라더 앤 시스터 데이라는 국경일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이날 생전에 존경했던 왕족들의 무덤을 찾아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आज रक्षाबंधन है। रक्षाबंधन के दिन ये महारावल गदर सिंह जी का देहांत हो गया था। इसलिए जो जैसलमेर वासी है जो सब इसकी पूजा करने के लिए यहाँ आते हैं।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미 세상에 없는 왕족들에게 자신의 안녕을 기도하게 하는 것일까요? 통치자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신격화하는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권세도 영원하진 않다라는 걸 여기서 느끼네요. 어떤 무덤은 매일 누가 찾아와서 정성껏 가꾼 표시가 나고 어떤 무덤은 수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어떤 무덤은 흔적도 없이 부서진 무덤들도 많아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 왕들도 지금 누가 찾아와 주냐 안 찾아주냐에 따라서 그들의 복음제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안고 자이살메르의 왕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끝나고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하고 먹고 있구나. 나마스테. 나마스테. 무덤 한쪽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사람들.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함께 먹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성묘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선뜻 먹을 것을 나눠주는 아주머니. 함께 나누어야 복이 커진다는 진리는 세상 어디나 다 같은가 봅니다. 성묘 가잖아요, 성묘. 성묘 가서 조상님한테 절하고 음식 올린 다음에 다 모여서 주런주런 뭐 술도 한 잔씩 주고받고 음식 나눠 먹으면서 서로 덕담 나눠주고 딱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안내봐. 사막에 세워진 도시 자이살메르. 이곳이 관광도시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사막 투어가 큰 몫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을 오면서 자이살메르 사막 여행을 가장 기대하기도 했고요. 저만의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사막을 택하는 이유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막에서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막은 모래만 있는 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막의 입구 같은 경우는 모래 언덕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숲풀들도 있고 사막 군데군데 자라난 풀들이 조금은 낯설기도 한데 지금이 몬순 시기라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보통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자이살메르 사막 투어. 때마침 낙타를 타고 사막 투어에 나서는 일행을 만났습니다. 인도 사막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제 마음도 떨렸습니다. 일행의 목적지가 이곳 타르 사막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샘 모래 언덕이라는군요. 그래서 저도 얼른 폴로와 함께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낙타 사파리의 원조라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자이살메르의 사막 여행. 사막이야 다 똑같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대로 또 지나가는 행인의 발자국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사막은 그래서 신비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사막 투어를 도와줄 친구는 바로 요 녀석 12살짜리 아이입니다. 가다가 엉덩이가 아프니까 중간중간에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한 30분 가면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 또 한 30분 가면 반대로 옮기고. 몇 차례 사막을 다녀온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낙타 타는 건 여전히 익숙치 않네요. 조금은 불편한 경험이지만 쉽게 해볼 수 없는 일이기에 여행객들의 표정도 신나 보이는 거겠죠. 반나절을 걸어온 끝에 휴식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쉬면서 여독도 풀고 간단히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짜파띠를 구워내는 가이드들. 문득 저와 함께 사막길에 오른 이 작은 아이가 궁금해졌습니다.
Korean name Wonbin. 원빈? Korean name 원빈. Korean. 아. Little 원빈, huh? What's your name? My name is 별남. मेरा नाम 별남 है. Ralam. 예. Nice to meet you. Meet you. 아차. 원빈과 악수를 하다니. 잘생겼네. 진짜 잘생겼다 너. 한국 여행객들에게 어깨 너머로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 아이는 제법 멋진 한국 이름도 있네요. 역시 방금 만든 거니까 맛있네. 너도 하나 먹을래? 아니, 나 먹을. 열심히 움직이고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이든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정심도 그러했고요. 다시 또 출발합니다. 샘 모래 언덕까지 가려면 아직도 길이 한참 남았거든요. (2년째) 낙타 사파리 가이드를 했다는 원빈은 나이에 맞지 않는 익숙한 솜씨로 출발을 준비합니다. 사막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자이살메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하길래 열심히 길을 재촉했죠. 사막에 길이 있을까? 그런 의문에 인도 원빈이 현답을 줍니다. 벌써 수백 번도 넘게 이 아이는 사막을 가로질렀을 테니까요. 황금빛 바다 넘실거리는 황금 물결이 주는 감동은 말로 쉽게 표현되질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매번 다른 모습을 하는 사막.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이 황량한 땅에 이 작은 생명은 오늘도 열심히 제 일을 해나가고 있네요. 어느새 사막 여행의 절정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모래언덕 그뿐이니 말이죠. 잠시 저는 일행과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폴로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긴 했죠. 끝도 보이지 않는 모래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자연이 준 선물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릴 모래언덕.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풍경을 카메라에 모아두기로 한 거죠. 오래전 이곳을 지나던 상인들은 물론 지금의 여행객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지만 그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은 모래언덕입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지 뭐.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꿈이 뭐예요? 그러면 사막 가보는 거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와서 그냥 사막이네. 그리고 돌아가지만 다시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사막 가고 싶다 그래요. 알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죠, 사막이라는 데가. 드디어 오늘 밤 몸을 누일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일행은 하룻밤을 보내며 사막의 밤하늘을 느껴볼 수 있겠죠. 마스테, 땡큐, 짠네밥. 먼저 자리를 편 여행객들이 피곤한 몸을 쉬는 동안 저는 딸랍과 나무를 주우러 갔습니다. 오늘 밤 먹을 음식을 하고 어두운 사막의 밤을 비출 불이 필요하거든요. 잠깐 주웠는데 어느새 한 꾸러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자꾸 지금을 자기가 이겼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 아니, 여기요. 이거 같이 들고 가자고? 아니, 같이. 혼자 들고 간다고? 형, 나 게스트야. 아는데.
많이. 난 아파. 도와주겠다 그래도 참말로 진짜로. 형 아파. 이게 이렇게 딱 쥐고 가는 그렇게. 베리 스트롱이야. 그럼 형 베리 스트롱이야. 진짜 스트롱이야. 응? Very strong. I think you are 낙타 머리. 낙타머리야? 야, 낙타 딜러. 낙타리도 그거 잘할 것 같아? 잘해. 오늘 전 꽤 괜찮은 친구 하나를 새로 사귄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긴 하지만요. 친구는 한국말도 조금만 더 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꼬마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쌍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어떤 측은지심한 마음은 갖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주어진 삶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렇게 이 친구의 삶을 존중한다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쉬려는데 딸랍이 저를 불러냅니다. 보여줄 게 있다나요? 이 녀석도 제가 조금은 마음에 들기 시작했나 봅니다. 여기서? 응. 할 줄 알아? 알아. 그래, 절로. 오케이. 딸랍 덕분에 오늘 소중한 추억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가 낙타몰이를 했다는 인도 원빈 딸랍. 8형제 중 6째로 형들과 함께 이 낙타몰이를 하고 있다는데요. 인도 원빈으로 한국에 알려져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 유명해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있잖아요, 낙타 사파리. I want my name Ombin. 낙타 머리 Korea famous, then very good. I want camel on by. I'm salaryman. But suppose give me 1 month, 1,000 rupees. But some Angusaram very kindly people, very friendly. Camel safari please. He gives some tip. I'm family, but I'm sometime going, sometime Angusaram no coming camel safari, then I'm going. 낙타를 사는 딸랍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야, 이놈 인물이네. 네가 그 표현을 알았으면 좋겠다. 어느새 해가 지고 사막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 흔한 전깃불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모닥불에 의지해 일행은 조그만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곳 토박이인 폴루가 전통악기 연주와 노래로 우리를 이곳 사막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데요. 자이살메르에서 만난 인도 사막의 매력,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곳에서 저는 행복한 추억이라는 큰 선물을 얻은 것만 같습니다. 사막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다 담을 순 없겠지만 지금의 이 여운이 아주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만의 파티가 끝나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막 그 한가운데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사막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깨웠습니다.
이제 사막에서 맞은 꿈 같은 시간을 떠나 현세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굿모닝. 굿모닝. 잘 잤어? 네, 잘 잤어. 꿈 꿨어? 그건 뭐야? A dream. When you sleep. 좋아. 좋아? 슬리핑. 안 웃어? 이 친구와도 아쉬운 작별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잘 가고 낙타 나중에 꼭 사해. 응? Nice to meet you. Me too. See you again next year. I'm no forget you. 아차. 1, 2, And me? 5. 5?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긴 이 작은 소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순수하게 만듭니다. 바이바이. 낙타 여행이라고 다들 오지만 그 속에서 조그마한 추억들을 남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꼬마와 같이 하룻밤에 쌓았던 작은 우정이 아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자이살메르 여행이 끝나갑니다. 이곳은 북인도 여행의 출발점인 뉴델리역입니다. 인도만큼 나라 전역으로 열차가 긴밀하게 연결된 곳은 아마 없을 텐데요. 아그라, 자이푸르, 잔시, 바라나시 같은 중거리 지역은 물론이고 뭄베이, 캘커타, 프리 등 장거리 지역까지 모두 이곳에서 연결됩니다. 카주라호로 가기 위해 우선 저는 잔시까지 열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이른 시간이었지만 열차 안에는 벌써 많은 승객들이 머나먼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기차는 한국이나 인도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부지런 떨어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 떨어요. 힘들어요. 제가 탄 열차는 슬리퍼 칸이라고 하는 침대와 의자를 같이 쓸 수 있는 열차입니다. 짧게는 4-5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 넘게 가야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은 필수겠죠. 뜨거운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함께 넣어 마시는 짜이는 인도의 국민차와 같습니다. 좀 많이 우려야 돼요. 기차에서 먹는 새벽의 인도 짜이 다 이거보다 맛 좋은 거 없지. 알싸하고 달콤한 짜이 향이 인도의 아침을 깨워줍니다. 그렇게 델리에서 출발한 잔시행 기차는 서서히 올라오는 해를 맞으며 아침까지 달렸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잠깐이라도 피로를 풀기 위해 눈을 붙여봤지만 좁고 불편한 자리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결국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델리에서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열차가 아그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아그라역처럼 큰 역들에선 먹을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저도 여기서 늦은 아침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차 번호 알아놓고 가야 돼요. 여기서 정차 시간은 단 5분. Hello. Banana? 애플. Berapa nih?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파는 역의 풍경은 세계 어느 기차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거 카. 에? 튀김. 아침도 걸렀는데 곧 열차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먹을 것을 사는 제 발걸음이 무척이나 빨라졌습니다. This one. 어느 거 먹을래? 오케이. 내릴 때는 막 급박하게 사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여유 있는데요. 콩. 차 간다. 차 어디지? 에이쿠 이런.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유 부리다가 차 가는지도 몰랐어요. 에헤. 어떻게 딱 타니까 바로 탔네요. 인도 열차에선 안내 방송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열차의 출발 시간을 체크해 두거나 현지인에게 물어보는 편이 더 빠르죠. 대부분이 또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편입니다. 아그라 역에서 출발한 지 또 4시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이 늘어선 철로 위에 어느새 잔시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델리에서 출발한 지 꼬박 8시간이 지났네요. 기차를 이용해 카주라호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잔시. 잔시라고 해서 내렸는데 잔시라는 팻말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써있구나. 시에 잔시 써있구나. 아 길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카주라호로 가는 여행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잔시 터미널에서 잡은 마지막 카주라행 버스. 어딜 가나 사람 많은 인도에선 버스도 언제나 10,000원입니다. 빈자리가 없는데? 마지막 버스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아유, 어렵게 간다, 어렵게 가. 광활한 대륙 인도. 역시 이동이 만만치 않네요. 잔시에서 카주라호까지 다시 버스로 6시간. 그런데 이런 장시간 여행이 인도인들에겐 익숙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클락션을 마구 울려대는 운전사. 좁은 도로 위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심하게 덜컹거리는 데다가 시끄러운 인도버스 속에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렇게 한 4시간쯤 달렸을까? 중간 정류소에 내리는 사람들 덕분에 저도 운 좋게 자리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자
이 좁은 도로를 소들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소들 퇴근하는 시간인가 봐요. 길에 전부 다 소들이야. 그 시간상으로 더 많은 시간 같아, 소들이. 행여 소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선다 해도 비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도 버스. 그렇게 좁은 길을 달려 밤이 되어서야 카주라호에 도착했습니다. 델리에서 잔시까지 열차로 8시간, 그리고 다시 카주라호까지 버스로 6시간. 꼬박 하루가 걸려 카주라호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찬델라 왕조의 도시 카주라호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카주라호에는 국립공원을 비롯해 때묻지 않은 인도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소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국립공원 안에 자리한 라네 폭포입니다. 짜자자자. 10년 전 카주라호를 찾은 적이 있었지만 그땐 모르고 그냥 지나쳤었는데요. 여기가 폭포예요, 폭포. 예전에는 사실은 폭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사원만 보고 갔어요. And here have the three-four. We can see here not 그런데 지금은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상당했습니다. 와우. 이야. 작은 폭포 20개가 모여 만들어진 이 라네 폭포는 인도 캥강에 속해 있는 폭포로 아름다운 암석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가 몬순 시기라 물이 많아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되게 큰 폭포들이 있어요. 뭐 나이아가라나 카이에추나 그런 폭포랑 비하면 정말 규모는 작은데 자연이 갖고 있는 게 뭐 크기만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좁은 협록에 바위 모양들도 되게 기암괴석이고 딱 쌓여가지고 확 떨어지는 게 크기는 다른 거에서 되게 그 유명한 폭포에서 크진 않지만 딱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뭔가 압도력은 있네요. 지구가 생성되었을 당시 만들어졌을 것 같은 오래된 암석지대에 있는 폭포. 수억 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폭포의 장관은 자연이 인도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겠죠. 폭포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 지역엔 야생 동물들도 많아 남아시아의 풍모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This time you can see just only water here, but if you come here winter time here you can see clean water. Now is a dirty water because beginning of monsoon. But if you come like November, December, that time you can see very clean water, and you can see some animal also in because that time open the park. (11월) 이후가 되면 근처 악어 농장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그때 되면 또 다른 모습의 라네 폭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와 함께 한동안 저는 이곳의 장관에 빠져들었습니다. 라네 폭포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주라호의 대표적인 사원입니다.
인도 사람한테는 10루피, 외국 사람한테는 250루피. 와. 수많은 여행객들이 꼬박 하루를 걸려 카주라호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 사원 때문이죠. 오케이. 보자. 하나, 둘, 셋.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달의 신 찬드라의 자손이 세운 찬델라 왕조에 의해 지어진 카주라 사원. 아. 1000년 전 찬델라 왕조는 카주라호에만 무려 85개에 이르는 힌두 사원을 지었는데요. 대부분 이슬람 세력에 의해 파괴되고 지금은 2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존이 잘 된 서부 사원군. 그런데 이곳 사원을 둘러싸고 새겨진 조각품들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Actually, there were different regions. The first thing is this: Hindu life depends on 4 steps. Artha. Artha means prosperity. Dharma means religion. Kama means sex. After that, heaven, nirvana. So, because Hindu life depends on 4 steps, so sex is also part of the life. So that's why the Chandela, they have depicted erotics all around the temple. 사원의 조각상들은 4세기에 쓰여진 인도 최초의 성에서인 카마수트라에 실려 있는 것들로 일반 종교에선 금기시하는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하마트 간디는 이곳 카주라호의 모든 사원을 부셔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야, 조각이 대단하네. 자, 하나가 되게 다 깎아서 만났을까? 찬델라 왕조가 서기 950년부터 1050년 사이 무려 100년에 걸쳐 건립한 카주라호 사원은 그 옛날 이곳에서 20km 떨어진 캔강에서 사암을 캐내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술과 외설의 논란을 떠나 종교가 이루어낸 큰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정서에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이렇게 정갈한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조그마한 돌 하나하나에 문양을 새기고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여기 지금 사원은 보수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지금 사람들이 계단 밑에 장식이랑 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거든요.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군데군데 거무스름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사원. 이곳 사원지기들은 마치 소명인 듯 하루 종일 야자나무 솔에 암모니아수를 묻혀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Sometimes the temple getting black. Black is algae of fungus. So archaeological, they provided some workers to remove the black part from the temple. So still they are doing that work.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들의 손길에선 깊은 신심이 느껴졌습니다. 카주라호 사원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유명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카주라호 사원에서 보았던 조각상들을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는 곳인데요. 10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 지금도 돌을 갈고 닦으며 에로틱 템플의 조각상들을 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걸 손으로 다 하네. 다 이거를 손으로 마무리를 다 하죠. 사실 이거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암만 기계가 정교하다 그래도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맛이라 그러죠. 그거는 쉽게 못 표현하거든요, 기계도. 천년이라는 시간만 흘렀을 뿐 만드는 석재도 만드는 기술도 모두 그대로인 듯 합니다. 이렇게 복제된 조각상들은 인도 전역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린다고 하는데 그 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네요. खजुराहो में इस तरह के अनोखे मंदिर हैं जहाँ पर एरोटिक मूर्तियाँ हैं, तो इसलिए टूरिस्टों को जिज्ञासा होती है जानने की कि क्यों बने हैं एरोटिक मंदिर। 힌두 사원의 도시 카주라호에서 이 관능적인 조각품은 외설 논란을 떠난 신성한 그 무엇인 듯 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작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 대학교 때 조각을 공부하는 미술학도였거든요. 오랜만에 욕심이 한번 생겼는데요. 뭉킨 नहीं है, 뭉킨 है? नहीं है ऐसे ऐसे ऐसे. 왜? हाँ look 오랜만에 잡은 망치라 쉽지만은 않네요. ठीक है, ठीक है, ठीक है ठीक है. 혹시라도 이들의 작품을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뭐 그냥 많이 했었던 거니까 그냥 손에 조금 익은 거지 뭐 이분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런데 제가 직접 돌을 만져보니 사원과 같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돌이 사암이에요. 지금 여기 조각상들이 다 사암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 많은 조각들이 카주라의 조각들이 이 사람들이 뛰어난 조각술도 있지만 이 돌의 재료에 따라서 그 조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돌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하고 이렇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화강석들. 그래서 그런 문인상이나 망부석들이 그렇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돌이 크게 깨지니까. 화려했던 찬델라 왕조의 영광과 권세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들이 남긴 힌두 사상의 의미는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very good बहुत अच्छा है 아, 땡큐, 슈크리야. 넓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카주라호에는 높지 않은 산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해발 300m 높이의 이 산은 이빨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띠스 마운틴이라고 불립니다. 언뜻 보기에 오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전했는데 아이고 이런 쉽지 않네요. 눈앞에 보이는 평양에 살짝 솟은 작은 산 같길래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능선 타고 쭉 더 올라오는 게 더 힘드네. 정상까지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조금만 올라오니 카주라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천년 전 찬델라 왕조가 호령했던 힌두 사원의 도시. 동부, 서부, 그리고 남부로 나누어 세운 힌두 사원들이 당시 찬델라 왕조의 역사가 얼마나 화려하고
빛이 났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밑에서는 그냥 평평하게 보여서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올라와 보니까 큰 전경도 보이고 집들 모양도 이렇구나 저렇구나도 보이고 아 옛날에 이런 조그마한 왕국이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찬델라 왕조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그만 왕국을 지으며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가고 있겠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올드 빌리지입니다. 카주라호에서 변하지 않는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 모든 게 수백 년 전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소똥들이었습니다. Hey, it's too many cows on here. Yes, that is a good luck from here. Good luck for Good luck. good luck for sun, and that is a protection for sunrise. Sunrise. Yes, and the mosquito don't go in because mosquito they are haze the smell. 우리는 집 앞에 똥 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아유 저것도 안 치우고 사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예전에 그랬지만 여기는 아 행운이여 오라 그러고 이걸 발라놓으니 나도 한국 가서 해볼까? 올드 빌리지를 변하지 않는 도시, 시간이 멈춘 도시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 때문입니다. 아직도 계급에 따라 사는 지역도 하는 일도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곳인데요. And now we are walk around third caste. Third caste. Third caste about the Vaishya. And Vaishya they are car driver, auto driver, rickshaw driver, and they are doing the agriculture for farming. 카스트 세 번째 계급인 평민 계급 바이샤들이 사는 마을. They are third. No? Third. 바이샤들은 주로 농업이나 상업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요. 많이. 마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도 계급이 정해주는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죠. 넘쳤다. 한 번 더. 아이고 시원해라. 계급에 따라 사는 모습이 다른 올드 빌리지 사람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계급을 떠나 한결같아 보이네요. And this village we have 4 caste, 4 water well, 4 hospital, 4 temple, and 4,000 people. And they are divided by each area. They have separate water well, separate water pump, separate hospital. 이 실제 이 제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과 자기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지만 또 사회에 대한 또 자기 나름대로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창 부닥치는 것 같아요. He's a very rich man in this area. 나마스테. 나마스테. Me too. Myself, Jagdish. Very glad to meet you. Me too. Nice to I'm meet very you. pleased to meet you. We are from business class. Yes, from the third caste of Vaishya. I collect from the old.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잭디스카리 씨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안내를 합니다. You see, this is the very old thick wood door from our grandparents to parents. This is a very thick wood. 정말 오래된 You see, this is original color of a teak. 나마스테. 잭 디스카리 씨네 가족이 조상 대대로 지키며 살아왔다는 오래된 집. In the courtyard, open courtyard. 수백 년간 역사는 바뀌고 세상은 변했지만 이곳엔 변한 게 없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지었을 당시 그대로니까요. This is cow seat. Cow seat. It was. Yeah, this is cow seat. 아, And, cow seat. Yeah. Cow dung. Cow dung. Cow dung. To wash, it looks like a carpet. 이 솥동으로 만든 바닥도 40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This house. Yeah. How old? 480 years old. 400 480 years old. from your father's To father, father's fourth father's- generation, yes. Oh. This is our family temple where we worship. 아, 여기가 그러니까 집마다 이렇게 신전을 모셔놨는데 얘가 가족 신전.
현생의 고행보다는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지금의 계급에 대한 저항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모르죠. 한 집에 이렇게 조상 대대로 살기 참 힘들죠. 뭐 45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임진왜란 끝났을 때부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와. 그리고 그걸 계속 지켜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켜서 왔다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하. 무용을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댄서들 준비하는 거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분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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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밤 마을에서 벌어지는 민속 공연. 그런데 이 민속 공연을 하는 단원들은 모두 전문 댄서들이 아닌 마을 주민들입니다. 각자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이렇게 모여 마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And we are this dance are culture dance, and that dance are we are generation by generation dance. So we have some practice. 천년 전 화려했던 찬델라 왕조의 역사가 남아있고 그들의 힌두 정신이 살아있는 카주라호.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줄 만큼 카주라호에는 많은 것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과 깨뜨릴 수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카주라호의 사람들. 그럼에도 이들의 얼굴에선 평온의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냥 거리에서 보는 사람들만 보고 건물만 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문화나 정신을 이해하는데 문화만큼, 예술만큼 더 쉬운 게 없잖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문명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지금 사는 모습도 사는 방식도 사는 이야기도 옛 모습 그대로인 카주라호. 이곳에 멈춘 시간들을 저의 카메라에 담고 왔습니다. 이곳 델리를 돌아보는 데에는 오토릭샤만큼 편리한 건 없죠. 오케이. 웰컴. 15년 경력의 오토릭샤 운전수 르빈다 싱이 오늘 저의 여행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싱의 오토릭샤를 타고 먼저 올드 델리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의 수도로 델리의 옛 모습과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이죠. 핸들에 달린 기어로 속도를 조절하는 오토릭샤는 델리에서도 가장 흔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데요. 그런데 얼마를 달렸을까? 오토릭샤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서 버렸습니다. 길이 좁고 복잡한 델리 지역에서도 가장 막히는 상습 정체구역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Delhi is a wholesale market. It's a very wholesale market, all study material. Okay? They're very busy. 우리로 치면 서울의 동대문쯤 될까요? 도매상이 모여있는 이곳엔 물건을 떼러 온 상인들과 그들이 끌고 나온 이동수단들로 언제나 이렇게 도로가 마비되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끄는 인력거는 물론 소가 끄는 수레까지 인도에서 탈 것이란 탈 것은 빠짐없이 모여든 것 같네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꽉 막혀버린 도로. 웬만한 인내심 아니면 견디기 힘든 이 정체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탄지에 딱 30분 만에 녹초됐어요. 30분 만에. 아직도 정체는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No AC है. AC है. और for Indian AC. 인디아 AC. Indian AC. 한다. ठंडा. गर्मी बहुत.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저도 이제 마음을 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델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도심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엔 여유가 떠나질 않네요. 정체 구역을 벗어나 오토릭샤가 드디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막히는 도로에 지친 저를 싱이 음료수 가게로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이곳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는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줍니다. 시원한 탄산 음료에 각종 향신료를 넣어서 즉석에서 제조해주는 음료수인데요. 정말 시원해서 더위가 싹 가실 정도입니다. बहुत मनी है. 싱이 시원하게 한 잔 샀습니다. 친절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처음 봤는데. 인도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바로 거리의 이발사죠. 주로 거리 담벼락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묘한 호기심을 주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깎아야 되겠다. 오늘 면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 거리에 이발소도 많아요. 이렇게 면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발도 해주고 코털도 뽑아주고 귀도 파주고. 보자기와 간단한 이발 도구를 놓고 머리 손질과 면도를 해주는데 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 손질하는 실력만큼은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Very beautiful face. Okay. Where? What is this? Patkari. The blood is just so very cool. 근데 면도 후 발라주는 이건 정말 따갑고 아프네요. 소독 차원에서 발라준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하지만 그런 대로 만족한 면도였습니다. 개운해요. 시원하고. 뭐 나도 면도하다가 비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개운하게 잘했어요. 땡큐. Namaste. 나마스테. 까르간지는 인근에 기차역과 지하철이 있어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과 상점들이 한데 모여 있어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 이게 뭐라 그러지? 배식표네. 배식표. 그걸 가지고 절로 오래.
야, 이게 라임, 콩, 감자.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라는데요. 인근 기차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결하고 가는 곳이다 보니 따로 앉는 자리가 필요 없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서서 먹는 한 그릇 식사지만 인도에서 먹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인도를 극과 극이 공존하는 나라.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인도의 두 얼굴 올드 델리와 뉴 델리의 모습이 한몫을 합니다. 영국이 수도를 캘커타에서 델리로 옮기면서 개발한 신도시 뉴델리에선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인도와 전혀 다른 모습의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세련미가 느껴지는 사람들과 건물들이 세계 유명 도시 못지않을 정도인데요. 인도의 갑부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와 맞먹는다고 하니 뉴델리는 그들이 세운 또 다른 왕국이겠죠. 하지만 거리의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소들이 역시 이곳이 인도임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동서양이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 인도.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재하고 제각기 독특한 관심과 가치관, 생활 양식들이 공존하는 인도는 그래서 또 다른 소우주라 불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탄생하고 이슬람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인도. 시크교 역시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 중 하나인데요. 시크교도인 싱이 자신이 다니는 사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얼로. 사원 들어갈 때 여기서는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들어가야 된대요. 인도 여행 중 터번을 쓰고 은팔찌를 차고 머리빗과 단도를 지니고 다니는 인도인을 본다면 80% 이상이 시크 교도라고 봐도 맞을 겁니다. (15세기) 인도 북부 펀잡 지역에서 탄생한 시크교는 힌두교의 신의 사상과 이슬람교의 신비 사상이 융합돼 탄생한 종교로 신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300만에 이르는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시크교 하면 무엇보다 시크교가 탄생한 펀잡 지역의 황금사원이 유명하죠. 개인적 수양을 통한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시크교는 근면과 성실, 정직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시크교의 교조 나나크는 여행을 통해 수행에 여념없는 은둔자들을 만나면서 종교적 귀의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수양입니다. 또한 윤회 사상을 믿고 있어 내세의 행복을 기원하는데요. 생애 반복이 주는 내세에 대한 희망은 이들이 교리에 순응하며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종교인의 모습도 같이 느껴볼 수 있고 할 줄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나도 조금만 여기서 소원도 빌어보고
낯선 곳에서 어떤 마음에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고 싱이 저를 안내한 곳은 사원 안에 마련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공양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이곳에서의 공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더 컸습니다. 누구에게나 기꺼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비록 종교와 인종이 다르더라도 누구든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Either Indian, Sikh, Hindu, Muslim, and it is no problem, no bed bow, it is open. 이방인인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싱의 마음도 시크교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큰 힘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모은 걸로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의 나라 인도, 인도인들의 삶에 있어 종교가 차지하는 범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인 듯 했습니다. 사원을 나온 우리는 갑작스러운 비를 맞았습니다. 몬순 시기라 수시로 비가 내리는 인도. 잠깐 쏟아진 비에 거리가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그렇게 비를 뚫고 달리던 중에 결국 싱의 오토릭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엔진 쪽에 물이 들어간 모양인데요. 햇빛 가르개로 쓰는 모자인데 오늘 완전히 기마기로 쓰고 있어요. 아, 갑자기 쏟아지는구나. 워낙 갑작스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다 보니 이곳에선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엔진도 손보고 제가 뒤에서 밀고 한 끝에 오토릭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i, okay, no problem. No problem.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가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는 싱이 사는 동네입니다. 빠르간지에서 오토릭샤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서민들이 사는 동네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곳 동네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시크 교도들이라는 점인데요. 시크 교도들은 이렇게 곳곳에 마을을 이루면서 함께 모여 산다고 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바로 싱의 가족들입니다. My wife, my daughter, my son, is Simran, is Karan. Okay. Thank you, invite me. Oh. Thank you. Please, sir, take on. 오토릭샤 운전수로 15년 동안 일한 끝에 마련했다는 싱의 집. 작은 빌라지만 싱에게는 더 없는 보금자리죠. 정갈하게 정돈된 살림살이며 소박한 지배 내부가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시크교의 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싱은 터번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특징인 시크교는 이렇게 매일 터번을 새 것으로 갈아주며 몸을 정갈하게 관리하는데요. 집안에 마련된 작은 신전에 하루의 감사를 전하고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시크교인들. 신에 대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숙소 있는 데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정신없는 데인데 거기서 이렇게 릭샤를 끈다면 사람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또 번듯한 집에서 또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한 가장이잖아요. 나마 땡큐. 나마스테. 시크교는 정직과 성실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15년간 가족들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온 싱. 가족들과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를 지켜주는 또 다른 힘이었죠. Okay, auto rickshaw is a very hard working. The auto rickshaw, Delhi, short route, traffic jams is a problem. Very minded God. My house, my wife, my son, my girls, is a face to face, is a relax. Very happy. Okay, I love you, my India. I love you, my family. Okay. Very hard. Only think hard. Working. 오늘 하루 저와 함께 델리를 여행한 싱. 짧은 시간 사귄 친구였지만 그 친구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데요. 이들 가족의 영원한 행복과 평안함을 바라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마치 바라나시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 모습을 꼭 닮은 치트라쿠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겐지스 강처럼 이곳에도 생명과 같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성지라고 하니 저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 또 다른 탄생을 준비하며 겐지스 강을 찾는다는 인도인들, 그리고 강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그들의 삶과 죽음. 그 공존의 의미가 이곳 치트라쿠트에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기도를 위해 찾는다는 치트라쿠트 강은 인도 전역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사원을 가기 전 몸을 정갈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이 힌두 성지로 유명해지면서 인도 순례자들의 발길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नमस्ते आपके से हो ठीक है 그들의 정신을 지탱하는 힌두교의 힘과 정신, 의미를 느껴보기 위해 저도 사원으로 떠나봅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40분 정도 가야 볼 수 있다는 치트라쿠트 힌두 사원. 무엇이 수많은 순례자들을 이 길로 이끄는 것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에서 보는 한가로운 풍경이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왠지 모를 편안함을 주네요. 이게 따뚜라고 그러거든요. 따뚜. 여기 사람들 이거 이빨 닦는 거 많이 보고 뭐 익숙하게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유 있은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이거 처음에 이렇게 씹어서 부드럽게 써. 이거 이빨 닦으면 확실하게 하얘지는 건 모르겠는데 입안에 충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맛이 너무 쓴데.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현생과 내세를 잇는 강을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순례자들의 행렬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가 탄 배가 앞서가던 배와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사고가 아닐까 우려했던 제 마음과 달리 뱃사공이 열심히 앞에 배를 밀어주고 있네요. 에이. बोट आगे बढ़ा रहे हाँ मदद कर रहे ओके 배가 왜 우리가 빨리 안 가고 추월을 안 하나 싶었는데 저기는 사람이 한 10명 넘게 탔거든요. 우리는 여기 몇 명 안 타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뱃사공이 같이 노점에서 이 배를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상부상조? 아유 귀여워라. 기꺼이 남을 돕는 욕심 없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Can I try? Try? Yes, yes, why not? No problem. 그런데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정말 다르네요. 생각처럼 배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랬더니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배를 상륙시켜서 배고 있어요. Pass. I cannot make late. Thank you. 아 이거 그냥 막 그냥 쉬워 보이긴 하는데 저도 너무 저을 줄은 아는데 이 배는 좀 어렵다. 뱃사공을 조금 돕고자 하는 마음에 해본 건데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을 거슬러 한참을 올라간 끝에 저는 순례자들의 행렬과 함께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원에 들어가기 전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또 한 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신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곳은 힌두교를 공부하는 수도자라면 반드시 찾아올 만큼 힌두교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 중 하나입니다. मैं यहाँ पर बीएड करने आया हूँ दामोदर विश्वविद्यालय से चित्रकूट। मेरा उद्देश्य यहाँ पर टीचर बनने का है, इसकी टीचर ट्रेनिंग लेने आया हूँ और यहाँ पर स्नान करने के गंगोत्री का यहाँ पर आनंद लेने आया हूँ, नहाने आया हूँ। 치트라쿠트를 순례자들의 도시로 만든 이 사원은 생긴 모양부터가 조금 다른 사원과 다릅니다. 신들을 모셔놓은 사원 내부가 특이하게도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고대 인도의 바라문교가 토착 민간 신앙과 융합하면서 만들어진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80% 이상이 숭배하는 국민 종교입니다. 유리로 완전히 모자이크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딱 그 라마의 행적을 따라서. 야, 꼼꼼하게 해놨다 진짜. 다신교인 힌두교에는 무려 3억 3천 개의 신이 있었는데요. 그중 창조의 신인 브라만, 섭리와 보존의 신 비슈누,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신을 선택해 믿고 있는데 대체로 카스트 계급에 따라 상위 계층은 브라만을, 하층민은 시바를 믿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윤회와 업, 해탈의 길을 무엇보다 중요한 교리로 여기는데 원숭이와 코끼리 등 여러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신을 믿으며 현생의 업을 소멸해 내세의 구원을 기도하는 수행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곳 사원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원 안에 세운 학교가 그것인데요. 전교생들이 모인 조회 시간. 그런데 학생들의 모습이 여느 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눈이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장애우들을 위해 만든 학교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눈이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현생의 고행을 더 나은 내세를 위한 수행으로 여기는 이들의 삶. 그것 역시 힌두 정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그래서일까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맑았습니다. 자기는 힌두 신한테 기도를 하고 나보고는 너는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이곳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신문을 직접 읽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कापियां भेजने से कतरा रहा बोर्ड माध्यमिक शिक्षा द्वारा गलतियों पर पर्दा डालने का प्रयास 조회가 끝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을 틈타 저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여행객이 반가웠는지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건네는데요. 나마스테. 참 예쁘게 생긴 이 친구는 부침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유일한 여자. 이 많은 학생들 중 유일한 여학생이니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A, B, C부터 배우고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망울 본 적이 또 있을까? 인도에선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에 와 배울 수 있다는 그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Disabled, the guys which are unable to hear and unable to speak out, guys unable to look everywhere to see, that is blind person. So the founder of this institution, Jagadguru Bhattacharya, has decided to work in this field for upliftment of this type of guys, which are derived sector and they are coming from very poor families.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와 배품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맑은 영혼의 아이들을 제 마음에 깊이 담았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자리가 부족해지자 선생님들은 복도를 개조해 교실로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정신없이 막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조용해요. 수업 준비하는 게.
여기는 조금 큰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인데요. 영어와 힌디 그리고 수학을 배우는 고학년 반이죠.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 속에서 더 이상의 장애는 의미 없는 얘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의 방식이 다를 뿐 이들도 언젠가 인도를 이루는 멋진 청년들이 될 테니까요. 저도 학생들과 함께 영어 수화를 배워봤는데요. Do you like to go up? 수화는 처음 배워보는 거라 익숙치 않았지만 그래도 제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서로 어떤 격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나랑 다른 거는 자기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다른 건 없다라고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한다면 대화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저는 이곳에서 얻은 감동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떠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배워서 해보려고요. 이 친구들 하는 수화로 배워서 해보려고. 그리고 저는 짧은 메시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Thanks for giving me good memory. I will never forget you. 제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바티가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참 가진 게 많고 이 친구들보다 보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좋은 환경인데 힘든 게 많을까라고 혼자 투덜 대던 내 모습이 이런 데서는 많이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워지고 더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좀 드는 게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인도 순례자들의 도시 치트라쿠트. 그곳에서 저는 맑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억의 인도인들을 지탱하고 있는 힌두교가 그 바탕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찾은 인도의 숨겨진 보물, 그것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영혼들이었습니다.